안녕하세요. 엄카프로샵 틴터 엄기명입니다. 오늘은요,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썬팅할 때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게 아마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썬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차량 구매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신차 검수나 뭐 물론 PPF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어느 회사에 어떤 필름지로 시공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차주분들이 제일 많이 썬팅할 때 걱정하시는 게 열에 대한 차단율이신 것 같아요. 요즘에 차량들마다 보면은 그 유리의 면적이 자동차 면적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사이즈도 커지고 되게 광범위하게 넓은 부분에 유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태양열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들이 훨씬 더 넓어진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차주분들도 얼마만큼 열 차단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 브랜드들의 필름들마다 등급이 정해져 있고 그 등급들에 따라서 열 차단율에 대한 차이들도 있는데 열 차단율만 높다고 꼭 좋은 필름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 차단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 브랜드들마다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브랜드들의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야 확보. 농도가 뭐 필름지들마다 틀리긴 하지만 어둡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프라이버시가 어둡다 그래서 필름지가 안에서 보는 것도 다 어두운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또 이제 필름지들마다 최고 고투명 PET 필름을 사용해 가지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필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뭐 같은 15%의 필름들이지만 브랜드별로 필름을 붙여놓고 봤을 때 어떤 것들은 또 시인성이 좋고 어떤 것들은 또 시인성이 떨어지는 필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체크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부 전자장치의 신호에 대한 간섭 부분. 요즘에 차량들이 이제 많은 전자장비들을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필름지에 뭐 문제로 인해서 전파가 방해가 돼서 GPS가 터지지 않는다라든지 무슨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를 읽어내지 못해서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필름들을 제조할 때 이제 금속 성분의 필름들을 넣어가지고 필름을 제조하게 되면 이런 전파 방해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필름에 대한 이제 성분들을 금속 성분보다는 세라믹 물질로 바꾸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름 쪽 회사들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은 뭐 많이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검색해 보시면 각 뭐 본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브랜드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검색해 보신다면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에 대한 썬팅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요즘에 이제 썬루프가 차종에 따라서 일단은 뭐 옵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그냥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열차단 기능이 테슬라 차량 자체 유리만으로도 기능이 많이 좋고 뭐 차단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열차단 성능이 뭐 손님들에 따라서 충분하기 때문에 썬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호불호가 나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여름에 또 그렇다고 해서 뜨겁다고 선쉐이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가림막을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시인성은 그러니까 개방감은 놓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열은 차단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파노라마 썬루프도 썬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새로 나오는 테슬라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차량보다 그 열 차단하는 기능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되고 좋아져서 그것들이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들도 제가 이제 일단 글로 보고 접해보긴 했는데 저희는 일단 주니퍼 신차가 들어오면 제가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가지고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하는 영상도 제작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법적 규제. 썬팅 농도가 원래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건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이게 이제 썬팅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고 어디는 엄청 또 까다롭게 또 검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걸고 넘어져서 만약에 이제 적발이 되었을 때는 기존에 있는 필름지를 제거하고 뭐 검사까지 받아서 그게 이제 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확인을 한 다음에 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게끔까지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게 까다롭다고 얘기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원래는 법적으로는 썬팅의 농도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얘기하는 거는 전면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투과예요. 그러니까 열차단율이나 뭐 필름 두께나 뭐 시인성이나 이런 걸 따지진 않고요. 그냥 다만 우리가 이제 빛이 들어가는 양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가시광선 투과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필름들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등급이 이제 4가지 등급이 있어요. 제일 어두운 5%,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30%, 50% 이렇게 4가지 등급이 있는데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법적 규제로 얘기하는 거는 70%입니다. 70%. 전면 같은 경우에는 70% 가시광선 투과율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열,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이죠. 이 부분도 가시광선 투과율이 70%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차량에 썬팅을 해봤지만 이거 규제에 맞춰서 썬팅한 차량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보통 규제상으로 어린이집 차량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얘네들은 이제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해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어린이집 보호 차량을 운행해서 처음에 이제 승인을 받을 때 그 썬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체크하고 농도가 그걸 뭐 어둡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차량들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라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까다롭게 잡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행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이따가 또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6번째가 가격과 가성비인데 필름지들이 솔직히 굉장히 비싸진 것도 되게 사실이긴 해요. 필름도 되게 고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제조하느냐 그다음에 또 수입이냐 국산이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들도 있긴 하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나오는 가격은 뭐 엄청 비싸게 책정했지만 또 할인을 뭐 이만큼 해서 더 저렴하게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필름이 뭐 고급 차량에 대해서 썬팅 하시는 부분들은 또 당연히 어느 정도 뭐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솔직히 이제 차량이라는 게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하기도 하지만 썬팅에다가 과연 이렇게 큰 금액을 지출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뭐 손님들의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가 좋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필름의 상태에 따라서 뭐 소비자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고가 필름하고 중저가 필름의 차이를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필름 브랜드에 대한 추천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썬팅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국내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뭐 루마도 있고 3M도 있고 후퍼옵틱도 있고 뭐 솔라가드, 글라스 틴트 뭐 엄청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들이 이제 고객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들이냐 뭐 이제 아니면 뭐 이름은 조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필름에 대한 성능이나 가성비가 좋다 그러면 그것들도 많이들 찾아서 또 시공하시는 실속파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각 브랜드들마다 솔직히 필름에 대한 등급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도 제가 뭐 이거를 뭐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하는 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카페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후기들 같은 것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성과 보증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필름에 대한 브랜드들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썬팅 업자로서 제가 얘기를 하면 요즘에 이제 그 특정 브랜드들의 필름들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시공이 바로 된 건 아니고 한 2년, 3년 전에 시공했던 필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에 차량을 운행하시고 쓰면서 뭐 이제 사람들마다 운행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낮 시간에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년 365일 그냥 바깥에 노상에다가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어떤 차량들은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필름을 발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필름이 일어나거나 본드가 또 뭐 들떠가지고 요즘에 뭐 차량들을 보시면은 약간 기포처럼 막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도 조금 고객님들이 파악하시고 올바른 선택으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피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각 필름들마다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썬팅을 하셨을 때 그 브랜드에서 보증서를 제공하시는 그런 필름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본인 차량에 만약에 그런 증상들 요즘에 보면 이제 뭐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필름을 내가 잘 쓰고 있는데 필름이 이제 뭐 끝 모서리 부분이나 그런 테두리 부분이 말려가지고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필름 박리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붙어있는 필름과 이제 겉면 층이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보증이 있다면 어떤 필름의 어떤 브랜드 그 등급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보증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차량에 있는 그것들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공점에 요청하셔가지고 교체 받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법규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넘어가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유리하고 조수석 창문, 운전석 창문 여기는 이제 70%가 투과율이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뒷유리하고 그러니까 뒷좌석이죠. 2열, 3열 뒷유리 여기는 법적으로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수입되어져 갖고 들어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프라이버시 글라스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이제 현대기아 차량들도 그랬었는데 2열하고 이제 그 뒤에 쪽창 같은 경우들 거기는 이제 색깔이 들어가져서 나오는 차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예 그거를 빼가지고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2열과 3열과 후면 유리는 법적으로 규제는 없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법 판단으로 우리가 불법 썬팅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우리가 실제 과시강선 투과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저희가 그 썬팅 했을 때 예전에 경찰차들도 솔직히 썬팅을 많이 했거든요. 경찰차들도 이제 나라에서 이제 업무용 차량으로 차량이 출고되면 지역에 있는 경찰분들이 이제 끌고 오셔가지고 이제 업무용 차량으로 그 차량을 이제 관행해서 쓰실 때 썬팅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솔직히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민 농도라고 얘기를 하죠. 뭐 15%, 35% 이렇게 바르고 하십니다. 하지만 뭐 이제 법규상으로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뭐 경찰분들이 얘기하면 또 그건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얘기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썬팅 필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부분은 또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규제에 또 처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는 게 좋고 경찰분들도 뭐 솔직히 이거를 근데 측정하기가 어려운 게 그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하려면 특수한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뭐 솔직히 소지하고 다니면서 일일이 측정하는 것도 어렵고 옆유리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이제 테스터기를 그냥 꼽아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뭐 간단한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저희가 유리가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뭐 이제 꽂아가지고 뭐 어떻게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특수한 장비들을 갖고 다니면서 일일이 단속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찌됐든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 정확한 측정이나 뭔가 이제 법규를 적용해서 뭐 이런 단속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솔직히 아마 이 부분이 진행이 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한다 그러면 아마 업무가 엄청 바쁘실 거예요. 아마 돌아다니는 차 100대 중에 100대는 다 거의 그러지 않을까. 이 법규는 다 초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시광선 투과율은 70%지만 실제로는 이제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거는 15% 그다음에 전면 30%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뭐 어둡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운전할 만하지라고 생각이 되고 또 너무 밝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참고 타실만 하니까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제일 무난하게 썬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밝은 썬팅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가족들도 태우고 다니고 또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공간인데 이게 이제
운전에 부주의라기보다는 혹시라도 이제 또 야간에 비 오는 날 밤에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소중한 사람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제일 밝은 썬팅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적 기준으로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준수해서 타는 거가 제일 첫 번째이지만 뭐 그 부분이 조금 나는 감안해서라도 조금 어둡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시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면에다가 뭐 15% 바르시고 5% 바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뭐 법적 규제치를 당연히 초과하는 거고 엄청 어둡고 본인들은 뭐 솔직히 여러 번 다른 차량에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한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 차량에 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뭐 사고가 나시더라도 솔직히 뭐 보행자보다 좀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다른 타인에게 혹시라도 큰 피해를 줄까봐 그게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낮에 같은 경우에는 15%짜리 필름 전면에다가 붙이고 다녀도 잘 보입니다. 네, 어느 정도 뭐 운전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비 오는 날 밤에는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본인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실수로도 다른 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까지 배려하셔서 밝은 썬팅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썬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봤는데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상을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